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오브. 네, 오늘은 모의고사 풀이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년의 모의고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총 30문제죠. 30문제 동안 이제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시험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모의고사는 시간 배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시간에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2점에서 3점은 1번에서 13번, 그리고 단답형 22번에서 25번까지가 이제 객관식 단답형 2점에서 3점인데 총 48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점짜리는 14번, 21번, 그 다음에 26번, 30번 여기까지가 총 52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배점에 따라 난이도가 좀 달라지니까 특징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3번 나누어 풀기, 3번 나누어 풀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의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 기본 문제 34분을 잡아보겠는데요. 1번에서 13번 객관식하고 22번에서 25번 단답형은 총 2분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컷은 한 문제당 2분씩입니다. 그러면 17문제니까 곱하기 2하면 34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 문제 36분 잡아놨는데요. 14번에서 19번, 26번에 28번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을 푸시면 되겠고요. 총 4분씩 9문제가 되겠습니다. 36분. 그러면 34분과 36분 합하면은 70분이 되거든요. 총 시간이 100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0분이 남아있죠. 자, 이제 킬로존으로 들어갔을 때 20번, 21번, 29번, 30번은 킬로존에 들어간 겁니다.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맞추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4개, 그래서 7분씩 하면 28분, OMR 카드 한 2분 정도 작성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총 100분 시험을 우리가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풀어주시고요. 3점짜리 풀고 중킬러 4점짜리 풀고 자, 그 다음에 킬러 고난도 문제 4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지켜주세요. 자, 모의고사 대비할 때 우리는 가로풀이를 할 텐데 이 가로풀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문제를 예를 들어서 26년 모의고사 1번을 풀었으면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5년 또는 24년 1번 풀고 1번 풀고 1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년에 2번, 25년에 2번, 24년에 2번 식으로 자, 문제 번호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점짜리 별로 풀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별로 풀고, 그 다음에 킬러 존으로 들어가셔서 푸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변호별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 1번 풀고 다음, 2번, 2번, 2번 풀고 다음, 3번, 3번, 3번 풀고 다음, 그렇게 3점짜리 풀고 그 다음으로 4점짜리 중킬러, 마지막으로 킬러 존으로 들어가셔서 킬러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실전 팁이라 했는데, 유형별 시간 배분, 시간당 그렇게 좀 2분 컷, 그냥 쉬운 문제들은 2분 컷, 중킬러는 한 4분 정도, 킬러들은 각 문제당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문제 우선적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체크 표시를 꼭 활용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어려운 문제는 표시해 놓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득점 문제에 집중. 마무리로. 자, 아까 킬러 중에서 4개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더 건진다고 생각한다면 90 몇 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오답 노트를 복습하시는데요. 오답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 틀린 문제와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원인을 좀 분석해 보세요. 보면은 개념이 내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접근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부족한 개념은 교과서나 참고서 다시 학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우리 학원에서는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 테스트를 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대비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안내할 건 뭐냐면, 어, 금방 했던 시간대별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치고 끊어 읽고 박스 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밑줄을 꼭 쳐주세요. 문제 풀 때. 그 밑줄이 뭐냐면, 우리가 조건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어 있는 거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박스 치는 거는 질문에 박스 쳐주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밑금박이라고 배웠죠. 자, 밑줄 쳤을 때 그 조건에 따른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지? 어떤 식을 써야 되지? 어떤 그림을 떠올려야 되지? 어떤 노가다를 띄워야 되지? 등등으로 우리가 평상시 배웠던 액션 플랜 있잖아요. 그 액션을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fx에 쫙 주어졌는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나머지 정리죠. 그걸 밑줄 쳤다고 치고 f에다가 1 넣으면 되는데 f1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안 떠오른다면 그 문제는 잘못 푼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액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밑줄을 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게 안 떠오르시면 표시를 해놓든지 쌤한테 질문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에 박스를 치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조건을 이해하고 자 타겟을 구할 때 걔네들 생각보다 타겟 안에서 조건이 나온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타겟에다가 박스를 꼭 치시고 이때 어떤 개념과 어떤 조건을 떠올려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시험 쳐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해주세요.